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11월 19일 개봉 헐리우드 영화 위키드 4 굿입니다. 아주 유명한 뮤지컬 위키드를 실사영화로 만든 작품이고요. 2부작으로 만들었는데 1부는 위키드라는 제목으로 2024년에 개봉했습니다. 월드와이드 7억 5천만 불의 초대박 흥행을 터뜨렸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28만 명으로 괜찮은 흥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봉한 게 2부입니다. 이 리뷰도 사실상 1부, 2부 통합 리뷰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뮤지컬 알못입니다. 살면서 뮤지컬을 본 적은 있는데 한 번 아니면 두 번일 거예요. 어떤 작품이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워낙 예전 일이라. 당연히 위키드 뮤지컬도 본 적이 없고요. 실사 영화를 보고 위키드가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오즈의 마법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위키드가 오즈의 마법사의 팬픽이죠. 그 팬픽 소설을 각색해서 뮤지컬로 만든 거고요. 오즈의 마법사 내용은 다들 아시죠? 캔자스 외딴 시골집에서 어느 날 잠을 자고 있을 때 무서운 회오리 바람 타고서 끝없는 모험이 시작됐지요 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애니메이션 주제가나 주인공 이름 도로시 정도는 다들 아시더라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오즈의 마법사는 라이먼 프랭크 바움이라는 작가가 쓴 아동문학인데 시리즈가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오즈의 마법사 내용이라고 하면 시리즈의 첫 작품 이거를 원작으로 1939년에 만든 실사영화가 유명해서 오즈의 마법사 내용이라고 하면 이 영화 내용을 말하는 거죠. 캔자스 시골 마을에 사는 소녀 도로시가 토네이도에 휩쓸려서 이상한 세계로 가게 됩니다. 집 안에 있었는데 집까지 통째로 날아가 버렸어요. 이상한 곳에 딱 도착을 했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막 기뻐하는 거야. 마녀가 죽었다 이러면서. 알고 보니 도로시가 있던 집에 깔려가지고 마녀가 죽은 거예요. 사악한 동쪽 마녀. 갑자기 글린다라는 착한 마녀가 나타나더니 사악한 동쪽 마녀가 신고 있던 마법 구두를 도로시한테 줍니다. 도로시가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하니까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 소원을 빌면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글린다가 해주죠. 노란색 벽돌길을 따라가면 오즈의 마법사가 살고 있는 에메랄드 시티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벽돌길 따라갑니다. 가다가 뇌가 없는 허수아비, 심장이 없는 양철 나무꾼, 그리고 겁쟁이 사자 이렇게 파티를 맺어서 각자 소원을 빌러 오즈의 마법사에게 찾아가는데 죽은 동쪽 마녀 말고 동쪽 마녀의 언니인 사악한 서쪽 마녀가 있거든요. 서쪽 마녀의 빗자루를 가져오면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 마녀 레이드를 떠납니다. 서쪽 마녀도 도로시가 신고 있는 동쪽 마녀의 마법 구두를 빼앗으려고 해서 서로가 서로의 물건을 노리고 충돌하게 되는 거죠. 치열한 혈투 끝에 서쪽 마녀를 죽이고 빗자루를 얻게 됩니다. 서쪽 마녀가 죽는 장면이 좀 어이없었는데 서쪽 마녀가 도로시의 동료 중에서 허수아비를 불태워 버리려고 하거든요. 도로시가 불을 끄려고 물을 뿌렸는데 그 물이 서쪽 마녀에게까지 닿은 거예요. 얘는 물이 약점이었어. 뭐 이런 어이없는 약점이 다 있지? 물에 닿은 서쪽 마녀는 녹아버립니다. 그렇게 빗자루를 얻어서 오즈의 마법사한테 가니까 거기서 또 어찌어찌 하다가 마법사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마법사가 아니라 그냥 보통 인간이었고 과거에 도로시처럼 토네이도에 휩쓸려서 이곳에 오게 된 거였어요. 열기구를 타고 도로시랑 같이 원래 세계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또 뭐 어찌어찌 하다가 도로시는 못하고 지 혼자 가버립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도로시가 신고 있던 마법 구두 그걸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법 구두로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키드는 무슨 내용이냐? 저는 위키드가 도로시가 오기 전까지의 스토리만 다루는 프리퀄일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도로시가 오고 나서 서쪽 마녀가 죽게 되기까지의 모든 스토리가 위키드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스토리를 완전히 뒤집은 버전. 정확히는 벌어지는 일 자체는 오즈의 마법사와 동일한데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이 있었고 그 진실로 인해서 우리가 오즈의 마법사에서 봤던 내용이 다 뒤집히는 겁니다. 영화가 2부작으로 나왔잖아요. 전체 상영 시간이 엄청 길어요. 1부가 160분, 2시간 반이 훌쩍 넘는 시간이고 2부는 그나마 좀 줄어서 137분, 그래도 꽤 깁니다. 1부, 2부 합치면 거진 5시간. 저는 뮤지컬은 모르니까 이게 좀 궁금한데 뮤지컬도 이 정도로 길지는 않을 거잖아요. 뭔가 영화에 추가된 내용이 많은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아무튼 위키드 내용에서 도로시가 도착하는 게 2부 중반쯤이고요. 그 앞에 1부와 2부 초반까지가 도로시가 도착하기 전 프리퀄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즈의 마법사에 나왔던 착한 마녀 글린다 그리고 사악한 서쪽 마녀 이 두 명이 주인공입니다. 오즈의 마법사에서 서쪽 마녀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위키드에서는 엘파바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엘파바는 먼치킨랜드라는 곳의 영주 부부의 딸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영주가 친아빠가 아니에요. 영주 부인이 바람을 피웠어. 물론 영주는 당연히 그 사실을 모르죠. 아무튼 그렇게 바람 피워서 엘파바가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피부가 초록색인 거예요. 그래서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자랍니다.
생활합니다. 친구도 못 사귀고. 그리고 엘파바의 여동생이 있는데 이름은 네사이고 언니 같은 초록 피부는 아니지만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생활합니다. 네사가 대학에 입학을 하는데 엘파바는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해서 대학에 못 가요. 그런데 네사가 입학할 때 기숙사에 짐 같은 거 옮겨주러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입학식에서 무슨 소동이 벌어져가지고 엘파바가 가지고 있는 신비한 능력이 드러나요. 엘파바는 태어날 때부터 마법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 대학교에 마담 모리블이라는 여자 학장이 있는데 이분이 나서서 엘파바도 대학에 입학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기숙사 방을 배정받거든요. 원래 그 방은 어떤 부잣집 여자아이가 혼자 쓰기로 되어 있는 방이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은 갈린다. 나중에 이름을 글린다로 바꾸는데 처음에는 갈린다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뭐 전형적인 하이틴 장르의 여왕벌 캐릭터, 그리고 엘파바는 아싸 캐릭터니까 당연히 친하게 지낼 수가 없죠. 그렇다고 막 싸우고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얘랑은 안 맞아 이런 느낌으로 룸메인데도 대면대면한 사이로 지냅니다. 애초에 엘파바는 친구 자체가 없고요. 그러던 어느 날 무도회 같은 게 열려가지고 갈린다가 입고 갈 옷을 고르고 있는데 갈린다의 친구들이 갈린다의 옷장에서 어떤 모자를 발견해요. 끝이 뾰족한 검은색 모자. 친구들이 왜 이런 이상한 모자를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선물로 준 거야. 마음에 안 들지만 싫어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는 이거 엘파바한테 줘버려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파바한테 주거든요. 그런데 엘파바가 그걸 되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린다에게 보답을 해주는데 엘파바를 입학시킨 모리블 학장이 엘파바에게 마법 교육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엘파바가 갈린다도 같이 마법 교육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갈린다도 모리블 학장의 제자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무도회에 엘파바가 그 모자를 쓰고 오는데 주변에서 다들 비웃거든요. 그런데 갈린다가 딱 나와서 엘파바와 같이 춤을 춥니다. 그걸 보더니 다른 학생들도 다 같이 춤을 추면서 엘파바도 다른 학생들과 친구로 어울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갈린다와 엘파바는 완전히 베프가 되죠. 그 후 시간이 흘러서 마담 모리블이 이제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엘파바를 오즈의 마법사에게 보내거든요. 엘파바가 갈린다에게도 같이 가자고 해서 둘이 함께 오즈의 마법사에게 갑니다. 오즈의 마법사가 무슨 마법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법책은 아무도 못 읽는데 오직 오즈의 마법사만 읽을 수 있대요. 마법책으로 마법을 부려서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들고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오즈의 마법사가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엘파바와 갈린다가 같이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거든요. 엘파바한테 마법책을 보여주면서 오즈의 마법사가 사는 성에 원숭이 경비병들이 있는데 그 원숭이 경비병들이 하늘을 날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 마법책으로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줘라. 이러면서 엘파바에게 마법책의 주문을 읽으라고 합니다. 엘파바가 책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주문을 막 읽어요. 그러니까 원숭이들한테 날개가 돋아나와요. 그걸 보더니 오즈의 마법사와 마담 모리블이 드디어 우리의 스파이가 만들어졌어.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즉 원숭이들이 날고 싶어 한다는 건 거짓말이고 얘네들한테 날개를 달아줘서 뭔가 나쁜 계획에 써먹으려던 거였어요. 그리고 원숭이한테 날개 달아주는 거를 오즈의 마법사가 직접 하지 않고 엘파바한테 시켰다는 거. 즉 오즈의 마법사가 마법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도 거짓말인 거죠. 이거를 엘파바가 다 알게 됩니다. 이 세계관에서 말을 하는 동물들이 있거든요. 학교에도 염소 교수님 있고 이런 말하는 동물들이 있는데 어느 날부터 염소 교수님 수업도 사라지고 동물들이 말을 배우지 못하게 통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엘파바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고 갈린다가 이름을 글린다라고 바꾼 것도 이 상황과 관련이 있어요. 염소 교수님이 갈린다라는 발음이 잘 안 돼서 글린다라고 불렀거든요. 염소 교수님 수업이 없어지니까 엘파바가 염소 교수님이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갈린다도 그 주장을 지지하면서 글린다로 이름을 바꿉니다.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러 갈 때도 이미 이름을 글린다로 바꾼 상태였고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 오즈의 마법사와 마담 모리블이 이 모든 일을 벌이고 있는 흑막이었던 거죠. 그리고 엘파바를 같은 편으로 만들어서 마법책의 마법들을 사용해 세상을 더욱 통제하고 전체주의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엘파바는 당연히 이걸 거부하고 글린다를 데리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마법책의 마법으로 빗자루를 마법 빗자루로 만들어 날 수 있게 되었는데 글린다와 함께 도망치는 데는 실패하고 결국 혼자 도망치면서 영화 1부가 끝납니다. 2부에서는 마담 모리블이 엘파바를 사악한 마녀라고 칭하면서 대대적인 엄플을 합니다. 엘파바는 오즈의 마법사가 마법을 쓸 줄 모르는 사기꾼이고 그들이 벌이려는 음모를 폭로하려고 하지만 마담 모리블의 엄플 때문에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담 모리블이 글린다를 착한 마녀로 내세워서 일종의 얼굴 마담으로 사람들을 속이는데 이용하는 거죠. 엘파바는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니까 착한 마녀 글린다는 커다란 물방울을 타고 날아다니는 걸로 하자. 오즈의 마법사가 커다란 물방울 안에서 날아다니는 기계를 만들어줍니다. 1939년에 나왔던 오즈의 마법사 영화에서 글린다가 물방울 형상으로 날아다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마법이 아니라 기계를 사용한 속임수였다라고 위키드에서 내용을
내용을 다 뒤집은 거죠. 아무튼 글린다는 이용당하고는 있지만 어떻게든 엘파바와 오즈의 마법사 사이에 타협점을 찾아서 싸움을 멈추도록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피에로라는 남자 주인공 캐릭터가 있는데 마담 모리블이 피에로를 사악한 마녀에게 대항하는 군대의 대장으로 만들고 글린다와 피에로를 결혼시켜서 이 커플을 중심으로 모든 인간들을 결속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글린다가 노력을 해가지고 엘파바와 오즈의 마법사가 어떤 합의를 보는데 엘파바가 동물 탄압을 그만두라고 요구해서 그러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속임수였고 동물들이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걸 알게 되어서 엘파바가 거짓 합의를 파투내고 동물들을 탈출시킵니다. 그때 글린다와 피에로의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물들이 우르르 튀어나와서 난장판이 되고 피에로는 결혼식을 못하겠다고 한 다음에 엘파바를 따라가 버립니다. 사실 피에로는 줄곧 글린다가 아닌 엘파바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글린다가 빡쳐가지고 마담 모리블한테 엘파바를 끌어내려면 엘파바의 동생 네사를 이용하면 된다고 조언을 해요. 네사는 이때 영주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몬치킨랜드의 영주 자리를 물려받은 상황이었어요. 대학에서 사귄 보크라는 남자와 함께 지냈는데 그런데 보크는 사실 네사가 아니라 글린다를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사가 영주의 권력을 이용해서 몬치킨랜드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걸 통제하고 보크도 자기 곁을 떠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엘파바가 네사를 만나러 왔을 때 네사가 엘파바의 마법책으로 보크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다가 보크의 심장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보크가 죽지 않게 엘파바가 보크를 양철 나무꾼으로 만들어 버리죠. 양철 나무꾼이 그렇게 탄생하게 된 거고 네사도 애가 점점 이상해져서 폭군같이 자기 지역을 다스리다가 동쪽 마녀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글린다의 조언을 들은 마담 모리블이 마법으로 토네이도를 일으켜서 네사를 위기에 빠뜨리게 하고 그렇게 해서 엘파바를 유인하려는 계획이었는데 토네이도를 타고 다른 세상에서 집 한 채가 날아와서는 네사가 거기에 깔려 죽어버립니다. 위키드 2부에서 도로시가 등장하는데 도로시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이거 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라는 식으로 대부분 중간 생략 아니면 카메라를 멀리서 잡아가지고 도로시의 얼굴도 안 나오고 다리만 나오거나 뒷모습만 나오거나 그렇게 1939년 오즈의 마법사 영화 내용이 진행되는 동안 그 무대 뒤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처럼 글린다와 엘파바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글린다가 도로시에게 노란 벽돌길을 따라 에메랄드 시티로 가거라 라고 해서 도로시가 떠난 후 그 후에 엘파바와 글린다가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 장면에서 둘이 싸움을 하는데 이 둘의 친구 사이가 깨진 건 아니에요. 글린다의 조언 때문에 네사가 죽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건 의도한 결과가 아닌 사고 같은 거였기 때문에 둘이 싸운 것도 네사보다는 피에로 때문에 싸우게 된 거고요. 싸움도 진짜 그냥 학교 친구들끼리의 싸움, 화해하면 풀리는 그런 방식의 싸움이었어요. 이 싸움 장면의 연출이 되게 좋더라고요. 싸우고는 있지만 둘은 여전히 친구구나 라고 알게 해주는 연출. 아무튼 둘이 싸우다가 피에로가 군대와 함께 와서 포위를 하지만 피에로는 오히려 총으로 글린다를 겨누면서 엘파바가 도망칠 수 있게 합니다. 엘파바는 혼자 도망치지만 피에로는 군대에 잡히게 되고 엘파바는 잡힌 피에로가 고문당할까봐 피에로가 어떤 육체의 고통도 받지 않게 해달라고 마법을 거는데 그 결과 피에로는 허수아비가 됩니다. 그리고 겁쟁이 사자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그건 뭐 그리 비중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렇게 도로시의 파티원 3인방이 모두 만들어지고 그들이 오즈의 마법사에게 퀘스트를 받아서 서쪽 마녀 레이드를 뛰러 옵니다. 글린다가 그들보다 한 발 앞서서 엘파바를 만나러 와요. 글린다가 엘파바한테 도망치라고 하지만 엘파바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다크나이트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엘파바가 완전 다크나이트야. 나는 나쁜 마녀로서 죽을 테니까 글린다 네가 착한 마녀로 세상을 옳은 길로 이끌어라. 이때 둘이 같이 For Good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와 이거 좀 뭉클하더라고요. 너로 인해서 내가 달라졌어. 뭐 그런 내용으로 두 사람의 우정을 노래하는 가사라서 저는 뮤지컬도 안 봤고 위키드 내용을 실사영화로 처음 봤기 때문에 이런 클라이맥스의 내용들이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아무튼 우리의 저승사자 도로시 양이 도착해서 물을 뿌려서 서쪽 마녀는 녹아버리고 글린다는 녹아서 모자만 남아있는 엘파바의 흔적을 보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모자 아래에서 뭘 발견하는데 그게 엘파바의 출생의 비밀에 관한 어떤 물건이었어요. 엘파바 엄마가 바람 피워서 엘파바를 낳았다고 했잖아요. 그 바람 피운 상대가 오즈의 마법사였어. 엘파바가 초록색 피부인 것, 마법 능력이 생긴 것 등등 이런 특이한 점은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의 혼혈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엘파바가 자기 딸인 걸 알게 된 오즈의 마법사는 충격을 받고 글린다가 모든 걸 묻어주는 조건으로 오즈의 마법사를 원래 왔던 세상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글린다가 원래는 얼굴 마담 역할로 이용당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민중의 지지를 얻은 건 뒤에서 조종하던 흑막들이 아니라 얼굴 마담인 글린다니까. 그리고 엘파바의 뜻을 이어받아 동물들에 대한 통제도 다 풀었어요. 마담 모리블은 추출당하고 글린다가 사실상 리더가 되어서 세상을 이끌게 된다는 결말이죠. 그리고 뮤지컬 내용이 유명하니까 다들 아는 반전 엘파바는 죽지 않았다. 애초에 엘파바가 물이 약점이라는 것도 죽은
척 위장하기 위해 퍼뜨린 헛소문이었어요. 물을 맞고 녹는 척 하면서 바닥에 지하실로 숨었던 거죠. 허수아비 피에르와 엘파바가 함께 떠나는 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뮤지컬도 안 본 상태로 실사 영화로 위키드를 처음 본 소감, 재밌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되게 뭉클한 내용도 있었고 노래도 뭐 당연히 좋고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화려한 블록버스터 뮤지컬, 캐스팅도 다 잘 어울렸고요. 신시아 에리보와 아리아나 그란데 각각 엘파바와 글린다에 딱 맞는 캐스팅이었던 것 같아요. 노래 실력도 너무 훌륭하고 그리고 영화의 내용이나 주제도 잘 와닿았습니다. 2차 대전의 나치나 괴벨스의 선전 이런 식으로 특정한 역사의 은유처럼 보이는 내용이나 장면도 꽤 있던데 전체적으로 거짓과 믿음에 대한 테마로 아주 흥미롭게 풀어낸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두 주인공인 엘파바와 글린다가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유로 굉장히 안쓰럽게 느껴지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글린다가 나는 행복해 뭐 이런 가사로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되게 슬프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 엘파바와 글린다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큰 희생을 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마녀로 죽은 것처럼 된 엘파바도 안타깝지만 좋은 마녀로 나는 행복하다고 노래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믿음을 위한 거짓을 연기하는 글린다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마지막 결말에서도 글린다만 제일 불쌍해 보였어요. 이게 지금 시대에 특히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지만 AI의 발전으로 이제는 진짜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알 수가 없는 대혼돈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이렇게 믿음이 취약해지는 시대에 더더욱 자기가 믿고 싶은 것에만 집착하는 대중의식의 아이러니, 이 위키드라는 영화가 지금 시대 혹은 곧 다가올 시대의 혼란을 미리 경고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사실 유명한 작품이라서 오히려 실망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작품은 전혀 실망스럽지 않고 위키드라는 뮤지컬이 유명한 이유가 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위키드 뮤지컬을 보신 분들이 이 영화를 많이 보실 테지만 뮤지컬을 안 보신 분들도 아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극장에서 볼만한 블록버스터 뮤지컬, 충분히 이름값 하는 작품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영화 위키드 4굿의 리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